이 사측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.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. 그런데 정부가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서창우 기자입니다. 지난 2020년 7월 말 전수건 씨는 창원의 한 인쇄업체에 있던 파지 압축기에 끼어 숨졌습니다.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하다 사고를 당한 걸로 보입니다.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평소 직원을 두고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면 전 씨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원심 그대로 대표이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, 집행유예 2년, 업체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쪽에서는 회사 측에 벌금 200만 원 정도밖에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산안법 적용 자체가 너무 가볍게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론 중대재해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 추가로 입법된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.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회사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면 책임을 더 묻겠다는 취지입니다. 법 시행 1년, 어떻게 바뀌었을까?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수사한 사건은 229건, 이 가운데 15%만 검찰에 넘겼습니다.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송치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. 그리고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례는 11건, 아직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. 정작 정부는 처벌과 규제 대신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. 사후적인 처벌, 규제 위주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. 효과가 입증된 자기 규율 체계.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.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사건의 경위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중대재해법 효과를 좀 약화시키는 데만 초점을 두고 처벌을 강화하는 건 결국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제라는 겁니다. 재해가 발생하면 이런 처벌을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 강제로서 부여하고 있는 건데, 그래서 처벌이나 이런 제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감독이 제대로 됐을 때 오히려 그 예방이라는 게 충분히 현장에서 좀 감지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. 시행 1년 만에 정부가 법의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에만 644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.